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4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 챗GPT 가까워진 미래 AI 뱅크를 주제로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 AI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순영 박사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순영 센터장님은 한글과 컴퓨터 CTO 출신으로 대표 브랜드인 한컴 오피스의 효율성과 호환성을 향상시켰고요. 한컴 창사 이래 최초로 여성 CTO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에 합류해서 현재 인공지능 전략기획부터 KB금융서비스와 인공지능 기술 접목을 서비스를 발굴하고 계십니다. 또한 KB금융그룹 인공지능 관련 가이드라인 정책 등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서 제 소개하기가 되게 민망하네요. 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국민은행의 오순영입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챗GPT 가까워진 AI 뱅크로 가져왔는데요. 사실 챗GPT는 뭐 이렇게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떤 회사의 특정 브랜드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알파고와 비슷한 얘기를 해보고자 오늘 뭐 챗GPT라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앞에 가져왔습니다. 네, 저희가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을 때 전 국민이 난리가 났었죠. 거의 어르신들도 이제 알파고 얘기를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주제가 이제 바둑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2016년에 그 알파고로 해서 이 기회를 AI 업계에 계신 학계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산업계에 계신 분들이 AI 스피커며 뭐 다양한 통번역이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은 크게 어떤 이슈랄 만한 게 없었어요.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특이점이 왔다라는 게 사실은 없었거든요. 없었고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약간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AI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사실은 AI 업계에 안 계시는 분들도 챗 GPT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고 오픈 AI 사이트 가서 매일 몇 개씩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얘가 뭐라고 답하나.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냐면은 지금 뭐 1밀리언을 이제 달성하는데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단 5일 만에 그 인원수를 채웠다는 거죠. 그 챗GPT가 핫했던 거는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처럼 우리가 가장 쉽게 다른 AI 기술들은 우리가 이걸 접해보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뭔가를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 챗GPT는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그냥 쳐보면 대답하는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렇게 좀 단시간에 좀 올라온 것들이 있고 이 초고대 AI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해도 정말 보편적으로 브로드한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답을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요. 뭐 GPT 3.5 기반의 어떤 모델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이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1750억 개의 파라미터 셋을 가지고 있다. 뭐 매개 변수 가지고 있다, 파라미터 셋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 하여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걸로 통해서 연산도 빠르게 하고 학습도 잘하고 답변도 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존의 거하고 좀 달랐던 게 정말 AI 업계도 이렇게 되게 유명하신 그런 인플루언서들 대표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너무너무 흥분해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 트위터로 가보시면 거기서는 그 글로벌한 대표들이 막 채팅으로 서로 싸웁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러면서 그 정도까지 핫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런 분위기로 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AI 기술 자체보다는 이 기술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출 때가 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이제 마인드셋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줄창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이제 특이점이 왔다라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2020년 6월에도 GPT-3 모델이 나왔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AI 업계 외에는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반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드전이라는 그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걸 가지고 박람회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AI가 만든 그림으로 상을 받았어?
그러면 AI는 예술을 할 수 있는 거야? AI에게도 저작권이 있는 거야? 이런 논쟁이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이 2022년 11월 30일 날 릴리즈됐던 챗 GPT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술하고 비즈니스를 얘기할 때 가장 보기 좋은 게 저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 것 같아요. X축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인용 맛집입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인데 X축은 그 성숙도예요. 기술의 성숙도. 이 성숙도니까 뭐겠습니까? 비즈니스에 적용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고요. Y축은 기대치입니다. 이 기술에 대한 어떤 대중의 기대치. 이거 될 것 같아. 핫해. 약간 이렇게 피크피치로 가는. 하이퍼사이클은 AI 쪽은 이거 같은 경우도 7월, 8월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순에 나온 거지만 사실 올해까지도 유효한 어떤 차트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꼭지에 가 있는 이제 핫하다. 이거 될 것 같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가 세 가지, 거기다 플러스 하나까지 하면은 설명 가능한 AI까지, XAI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합성 데이터, 두 번째는 생성 AI,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거 하고요.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AI. 이 2번, 3번은 아마 연관성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 AI, 텍스트 넣었더니 이미지 만들어주고 그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했더니 뭔가 그 안에서 어떤 프로세스를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왠지 이전에 얘기했던 이루다 상황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래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핫하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합성 데이터가 핫하다라는 건 뭐냐면 합성 데이터는 그런 겁니다. 이게 데이터를 임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왔던 이런 모든 데이터를 찍고 속기하고 적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가공해서 만들어 왔고요. 단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편향성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다. 아니면 산업계별로도 어느 쪽은 데이터가 잘 모이고 있지만 어느 쪽은 잘 모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신경 써서 뭐 데이터 관련 정책위원회도 만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 합성 데이터가 핫하다라는 건 또 다른 의미로는 데이터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제 질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데이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챗 GPT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뭔가 답을 얻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퍼다 날릅니다. 블로그에다가도 올려놓고 뭐 SNS에도 올립니다. 그거 사람이 만든 데이터 아니죠. AI가 만들어낸 데이터예요. 합성 데이터예요. 이것들이 2030년이 되면 사람이 만들어낸 리얼 데이터보다 합성 데이터가 숫자가 넘어갈 거라는 통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챗 GPT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이렇게 브로드하게 다 볼 수 있는 걸 하나 가져왔어요. 초거대 AI. 그 챗 GPT는 모델 이름입니다. 뭐 챗 GPT-1, GPT-2, GPT-3 하면서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잘 알려져 있는 게 GPT-3, 그다음에 챗 GPT. 관련해서 뭐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렇지만 소프트웨어들이 이렇게 버전들이 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고 챗 GPT가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잘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초고대 모델들이 많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델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챗 GPT를 활용한 것도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뭐 지금 뭐 다양한 그 AI 스타트업들도 생성 AI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오픈 AI 그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보면은 이 GPT-3 가지고 2년 전 데이터입니다. 2년 전 블로그인데 GPT-3 가지고 만든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300여 개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GPT-3 가지고 만들어낸 하루 워드 숫자가 45억 개 정도가 된다라는 게 작년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면 45억 개의 어떤 워딩이 계속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AI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뭐 텍스트를 입력했더니 지금 챗 GPT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지금 기사화되고 있잖아요. 기사 쓰는 거 당연히 하고요. 리포트도 쓸 수 있다라고 하니 이거를 GPT로 쓴 건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도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가사도 씁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메시지 다 씁니다. 근데 그 퀄리티가 그냥 저 AI가 썼네?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인지 AI인지 그 구분하는 테스트를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지금 뭐
루머상으로는 GPT-4가 나오면 이제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글을 만들어내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지금 실제 코딩도 하고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비디오도 만들어내고 게임도 만들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그 뒷배경에는 컴퓨팅 파워가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 이 생성 AI를 얘기할 때 함께 얘기하는 게 반도체 AI 쪽, 반도체 산업이 이제 아주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산업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꼭지로 같이 따라다니는 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사례예요. GPT-3 모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라이트 소닉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해줘요. 모델 기반으로 65개 이상의 글쓰기를 제공한다. 그 퀄리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주인공 이름만 적어주면 소설 한 편 금방 나와요. 거기다가 미드저니 같은 이미지 만드는 거 넣으면 그냥 책 한 권 뚝딱 나옵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셋이 변화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뱅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미래 AI 기반의 뱅크를 이건 맥켄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고 말이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의 많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레이어 위에 AI 기반의 의사결정, 어떤 AI 각종 엔진들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 당연히 수익성 올려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테고요. 초개인화라고 얘기하죠. 각각 개인의 자산들, 내가 그냥 원오브댐이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해서 당신 지금 지출에 비해서 너무 소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당신의 어떤 지출을 뭐 30%는 뭐 저축을 하고 몇 프로는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AI의 큰 특징 하나가 개인화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이 개인화란 부분이 또 미래 뱅크의 어떤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옴니 채널 경험.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은행 경험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은행 점포화사지만 MZ세대들은 은행 문턱 안 넘어가죠. 그냥 모든 거를 다 모바일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옴니 채널이라는 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어떤 뱅킹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향후 뱅크가 남아 있을 것이란 것도 퀘스천입니다. 근데 그게 비단 뱅크뿐일까요? 학교는 어떨까요?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속도와 혁신. 지금 제가 주제로 챗 GPT를 가져왔지만 그 주제 역시도 어떤 속도와 혁신을 내는데 어떤 중요한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옴니채널 경험 얘기하면 뭐 텍스트 기반의 기존 봇들 되게 많습니다. 문자 상담, 이메일, SNS 뭐 이런 마케팅 메시지 같은 작성하는 것들 많았고 그다음 음성도 있죠. 저희 음성 상담, 콜봇, 챗봇 뭐 다 해당하는 겁니다. 뭐 챗은 챗이니까 텍스트긴 합니다만 그다음에 영상 기반도 있겠죠. 제가 영상까지는 적진 않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옴니 채널들이 이제 은행 뱅킹의 가장 꼭대기에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떤 채널로도 어떤 금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챗봇이 핫했던 게 2019년이었어요. 2019년. 제가 아까 전에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제가 좋아하는 맛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챗봇이 가장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쇼핑몰 다 챗봇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쓸만하지 않았어요. 다들 좋다고 해서 다 만들었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었던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럼 저 당시에 비즈니스로 갈 수 있었던 건 뭐였냐? 음성인식입니다. 그래서 그때 AI 스피커들 많이 보급됐어요. 물론 뭔가 AI 스피커 자체에 사람이 적응하는 기간도 좀 필요했죠. 말을 또박또박 해야 한다던가 가까이서 하거나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이 챗봇이 핫했던 2019년이 챗 GPT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말이 되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제가 뽑은 거는 챗 GPT로 이제 다시 만나는 봇의 세계 챗봇, 콜봇 이제 정말 쓸만한 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버추얼 휴먼도 맞습니다. 뱅크 지금 모든 뱅크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버추얼 휴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직업과 연관지어서 많이 의미 부여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그냥 바로 해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대기하기 싫고 대기하면서 듣는 음악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거 안 할 수 있는 게 저 봇들이고요.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그래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해왔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버추얼 휴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시장도 이제 올 텐데 챗 GPT로 좀 빨라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2021년을 보면 뭐 디지털 휴먼이라고도
표시를 하고 뭐 디지털 트윈 오브 더 펄슨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것들이 저 1, 2년 전만 해도 앞으로 5년, 10년은 걸려라고 다들 했습니다. 그런데 생성 AI 때문에 초거대 모델 때문에 저 시기는 좀 더 빠르게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낮은 비용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있겠죠. AI 기반의 금융 서비스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특정 회사가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다 비슷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 쪽, 소비자 쪽에 대해서도 챗봇, 콜봇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백오피스 쪽, 실제 은행 업무상에서도 상당히 그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미들 오피스에 대한 부분도 AI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금융은 좀 실속 있고 정확한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 홍보는 안 하지만 다른 산업계에서 하는 것만큼이나 AI들은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활용 성과 역시도 지금 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했더니 보면은 수익이 20-30% 증가했고 시간 80% 단축했고 절감했고 뭐가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런 수치적인 데이터들은 글로벌한 리포트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로 가야 한다, 디지털로 가야 한다는 거는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쓰냐가 중요하겠죠. 금융은 신뢰가 중요하고 건전성이 보장돼야 되고 다양한 다른 업계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지금 보면 AI하고 대화한 게 뉴스가 돼요.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에서 내가 어떻게 그 얕은 학습에 따라서도 답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핫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들을 보면 대답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 그냥 많은 것들, 해박한 지식이 있지만 집요하게 물어보면 그 답을 못하는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챗봇이 지금 그렇고요. 지금 챗GPT가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합니다. 지금 개발자 구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것들은 이제 코딩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거짓말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주제 던져주고 야 이게 이랬잖아 라고 하면은 맞아 그런 것 같아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기상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챗GPT의 특성을 잘 파악하는 쪽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금융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무작정 덤벼들어서 할 주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기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챗GPT 거짓말 중에 재밌는 이건 좀 농담인데 그 해외 글로벌에 이제 트윗인가 어디선가 올라왔어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1 더하기 1이 뭐야? 그랬더니 2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3이래. 그러면 챗GPT가 그러면 3일 수도 있겠네요 라고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거짓말도 잘하고 그럴듯하게 답을 잘해요. 그 특징을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또 뭐냐면 기술이 상향 평준화됐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 마인드셋 얘기가 같은 얘기고요. 지금은 기술을 누가 더 잘 하고 있느냐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초거대 모델은 큰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글로벌하게 국내도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상향 평준화될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에서도 얘기합니다. 야, 초거대 모델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말고 우리 걸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해볼지 고민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은 상향 평준화됐고 모두 다 그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AI 지금 이 챗 GPT로 해서 야, 이게 진짜 직업이 없어질 때가 됐어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이 특징을 잘 알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내 업에서 어떻게 이걸 더 빨리 해내고 어떻게 더 잘 해낼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 특징을 잘 파악하고 이거와 관련된 이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잘 찾은 다음에 내 목적에 맞게 잘 쓰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스탠포드 유튜브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거예요. 초거대 모델? 야, 너 50밀리언 있니? 이것도 작게 얘기한 것 같아요. 50밀리언 있니? 그래, 있으면 너 초거대 모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너 벤치마킹하는 걸로 고민해야 돼 라는 겁니다. 전 이게 되게 정확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초거대 모델, 챗 GPT 다 좋지만 개인적으로 쓰긴 참 좋습니다.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는 다들 고민하는 이유는 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비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클라우드가 같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는 게 제가 이제 뭐 책임감 있는 윤리 AI 쪽이 핫할 거라고 했고요. 금융 쪽은 AI 가이드라인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삼중 내부 통제 장치나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KB도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윤리 원칙 가장 먼저 좀 선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초거대 모델, 지금 뭔가 결과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는 금융에서는 이 챗GPT는 그냥 저희가 다 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챗GPT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초고대 모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그 기술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KB는 안에서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뭐 금융업하고 좀 다르게, 그래, 은행에는 서류가 참 많고 고객 소통이 제일 중요하고 고객이 우리가 넘버원으로 지켜야 되는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KB스타를 시작을 했어요. 이 KB스타는 얘도 모델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모델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 언어 텍스트에 대한 어떤 엔진 총 집합을 저희가 KB스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아까 전에 초고대 모델 그쪽 부분에서 가장 귀퉁이 있는 가장 작은 모델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금융에 특화돼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초고대 모델로 가면은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존에 했던 기술들 다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걔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학습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들이 이제 개발을 계속하고 오픈 AI나 그런 선두에 있는 업체들이 할 겁니다. 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이브리드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구를 잘 쓰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AI도 결국은 도구입니다. 오픈 AI 지금 기술들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오피스 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훨씬 더 쉬워지죠. 저희는 AI를 이제 툴로 편하게 접근하는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기존의 KB스타, 기존의 AI 기술들을 이렇게 썼어요. 내부 고객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도 썼고요. 외부 고객들, 기다리는 고객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떤 감성이나 아니면 원하는 바들을 찾아내는데도 AI를 씁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초거대 AI 모델이 나옴으로 해서 좀 더 뭔가 좀 견고하게 혹은 좀 정밀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 것들을 뭐 다 버리거나 완전 새로 시작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모델들은 리스크가 있어요. 금융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을 면밀히 따져보더라도 밖에서는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위험성, 저희가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잘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큰 사고가 나거든요. 금융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초거대 AI, 그다음에 뭐 챗 GPT 이런 기술들의 흐름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비해서 금융 쪽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아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확실히 이전에 있었던 그런 AI 기술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장표예요. 제가 과거에서도 이 장표를 많이 인용을 했고 지금도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AI,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똑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좋고 어떻게 좋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업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챗 GPT 초고대 모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저희는 정확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고성과 저성과 나는 기업의 차이들 쭉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좋은 기술 있더라도 좋은 인력 있고 좋은 금액 어떤 큰 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쓰시는 분들이 쓸 줄 모르면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초거대 모델 되게 핫한 거 다 모두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챗 GPT 매일매일 들어가서 해보고 뭐 하잖아요. 하지만 이 기술조차도 저희가 좋은 데 써야 약이 되지 잘못된 데 쓰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챗 GPT 초고대 모델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서 금융권은 좀 더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이것들을 고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내부 행내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좀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